안녕하십니까. 중간계TV의 신병철입니다. 오늘은 중간계 10분 NBA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기가 올 때는 앞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케이스 스타디를 하는 것이 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영의 신, 일본의 마쓰시다의 위기 극복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의 그 파나소닉이라고 하는 기업의 창시자이인데요. 이번은 그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경영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많이 아시다시피 그의 별명은 경영의 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위기 극복의 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23살에 창업을 해서 무려 70여 년 동안 마쓰시다를 이끈 고노스케인데요. 수많은 불안과 위기를 극복하는 그만의 독특한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일본에 있었던 여러 번의 불황 사태를 아주 원활하게 잘 극복한 것들인데요. 지금 대한민국에게 오고 있는 이런저런 경기 불황을 대응하는데 특히 소상공인, 개인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젊었을 때 닥친 첫 번째 위기가 세계 대공황이었습니다. 1929년이니까 꽤 오래전 얘기이죠. 마쓰시다 전기가 세계 대공황을 맞아서 매출은 반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창고에는 재고품이 그득히 쌓여 있었다고 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간부들이 와서 보고를 했답니다. 세계 대공황,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는 종업원을 반으로 줄여야 한다. 대표적으로 손쉬운 방법이 인원 절감이죠. 고정비를 줄여야 하니까요. 그래서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직원을 내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고노스케가 내린 결론을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다 라고 판단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인원은 해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겠죠. 어떻게 하면은 인원을 절감하지 않고도 경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나. 그래서 고노스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대안을 냈다고 합니다. 지금 들어도 아주 유용한 내용일 것 같은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 상황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인력은 줄이지 않되 매출은 올려야겠죠. 이것을 위해서 이제 3가지를 했는데요. 첫째는 생산량을 반으로 줄이라고 한 겁니다. 생산량을 반으로 줄이니까 공장에 해야 될 일도 줄어들겠죠. 그래서 근로자들은 반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생산량을 반으로 줄이고 공장의 일은 반으로 줄여라. 자, 두 번째, 월급은 대신에 전액 지급하라. 양은 줄었지만 월급은 전액 지급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 부족분의 월급분을 채울 수 있을까요? 세 번째 대안이 재밌는데요. 대신에 휴일에도 전사원이 나와서 재고품을 판매하라 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생산을 반으로 줄이고 공장은 반일 근무로 바꾸고 월급은 전액 지분하고 휴일에도 전사원이 재고품을 팔아라 라는 겁니다. 해고는 하지 않겠지만 판매는 늘려야지 이 회사가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절박감 때문에 나온 그 대안인 것 같은데요. 고노스케의 고통의 심정이 이해가 될 법하기도 합니다. 생산은 반으로 줄이고 영업력은 늘어났으니까 재고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직원들도 위기 상황을 직감하고 열심히 판매를 해서 단 2개월 만에, 2달 만에 재고 소진이 완벽하게 이루어졌고요. 전일 생산 체제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는 불황이 오면은 영업 인력을 영업으로 돌리는 관행이 있는데요. 이러한 관행은 바로 마쓰시다로 인해서 생겨난 업무 절차라고 합니다. 이게 좋으냐 나쁘냐, 좋냐 나쁘냐는 이제 두 번째 문제인 거고요.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일을 줄이고 판매량을 높여서 재고를 높이고 다시 그 위기가 회복되어졌을 때 정상적인 선순환 사이클로 돌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아이디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위기가 왔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대공황 때 왔던 거고요. 두 번째 위기는 도쿄 올림픽 뒤에 다시 이루어졌는데요. 그 도쿄 올림픽 때는 국가적으로 막 그렇게 경기가 되살아났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휴유증 때문인지 조금 경기 침체가 왔다고 합니다. 1964년 도쿄 올림픽 특수가 끝난 뒤에 마쓰시다는 또다시 위기에 빠졌는데요. 크게 수요가 정체되어졌고 또 설비는 과잉으로 지어졌고 또 판매는 부진했다고 합니다.
판매가 부진하다 보니까 영업사원들은 어떻게 있겠습니까? 밀어내기식 영업을 하는 거죠. 뭐 회사의 매출 팔았다라고 하는 또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자기 수당도 받아가야 되고 하니까 소위 말해서 밀어내기식 영업이 관행처럼 진행이 되어져 온 겁니다. 근데 밀어내기를 하면 다시 나중에 되돌아오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재고가 쌓이게 됐고 또 거꾸로 그 반대로 돌아가서 성과는 내려가고 그 결과 대량의 어음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밀어내기의 또 다른 병폐 중에 하나가 어음을 발행하는 겁니다. 어음 발행한다라는 것은 지금 돈을 주지 않고 나중에 받을 것을 약속하고 어음을 발행해 주는 것인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부실 어음이 되는 일이 많은 거죠. 부실 어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대로 뭐 회사에서는 손실이 나니까 이것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은 영업 관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고노스케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도쿄올림픽 이후에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몸이 좀 안 좋아서 휴양지에서 요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고노스케는 판매점 및 대리점 경영자들을 어떻게 해서 이 상황을 개척할까 같이 고민하다가 그 도쿄 근처에 있는 아타미 호텔이라는 곳에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꽤 유명한 곳인데요. 아타미 호텔에 다 불러 모아서요. 4월에 걸쳐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토론을 했고요. 장장 13시간 동안 그 몸이 아픈 고노스케가 직접 회의를 주재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은 고노스케 스스로가 다시 책임 경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의사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돌아온 곳이 어디냐? 놀랍게도 영업본부장으로 일선에 복귀했다는 것입니다. 뭐 회장이나 사장이나 이런 데로 온 것이 아니라 영업본부장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죠. 대단합니다. 영업본부장은 뭐 잘 되면 본전이고 안 되면 뭐 욕먹기 십상인 장소인데 회장하시던 분이 요양하시다가 다시 영업본부장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해결 대안으로는 가장 중요하게 병폐 싹 돈이 들더라도 이 병폐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의 핵심이 대리점과 소매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음 결제에 있다고 생각을 해서 현금 대신에 나중에 받기로 한 이 어음 결제 시스템을 100% 없애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당시 일본말로 신월부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말로 되어 있는 걸 한국말로 바꾸면 신월부 제도가 되는 겁니다. 이 신월부 제도는 매월 일정 비율씩 비용을 지급하는 현금으로 할부를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어음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이라도 크던 작던 매달 돈을 내게 하는 것으로 그 결제 방식을 바꿨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월부 제도 방식의 정규 장착을 위해서 밀어낸 제품의 전량을 회수했습니다. 대단한 결정입니다. 나간 물건은 뭐 전량 회수해서 새로운 결제 시스템으로 다 바꾸겠다라고 한 거고요. 이것만 전담으로 진행하는 신월부 판매 회사를 별도의 회사로 설립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내는 대리점에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도구로서 신월부 판매 회사를 만들기까지 하였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그 고노스케의 각오는 손실에 대한 조정 기간은 대략 한 2년 정도라고 봤고요. 비용으로는 300억 정도의 비용을 손실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가 1960년대 중반이니까 그때 300억 원이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적어도 뭐 8, 9배, 뭐 경우에 따라서는 훨씬 더 많은 비용 부담이 되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큰 비용 부담을 떠안고도 잘못된 관행, 그 병폐 씨앗을 잘라내기로 의사결정한 것이죠. 또 추가적으로 혹독한 경비 절감을 진행했습니다. 농담 같은 얘기입니다만 실제로 있었다고 하네요. 전자계산기 대신에 주판을 쓰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비효율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도 했는데요. 그는 하루에 당시 보통 70개 정도의 보고서가 올라왔는데요.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늘 보고하지 않으면 내일 회사가 망하는 보고서, 이것 외에는 보고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70개 정도에 해당하던 보고서가 하루에 4개로 당장에 줄어들었다라고 하나요? 또 지금 뭐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뭐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나 구글 같이 큰 뭐 세계적인 IT 기업들에서도 쓸데없는 보고서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뭐 지금으로부터 무려 거의 60년 전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시대를 앞서간 경영자였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어떤 효과를 거두었을까요? 이 신월부 판매회사의 설립 비용은 약 7억엔 정도가 들었는데요. 비용이 들어간 거죠. 또 고노스케가 예상했던 경비 절감은 먼저 300억엔 손실을 보고 그 이후에 정상화하는 것이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에 최고의 이익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익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300억엔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억엔 손해를 볼 것을 각오했는데 그 이듬해에 300억엔 이득을 보았다고 하니까 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즉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내리는 것이 경기 위기 때 리더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의 방편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후일 시간이 지나서 이 지역 이름을 따서 아미타 회담이라고 불리는 이 사례는 지금까지도 많은 경영인, 한국 포함해서 일본, 미국에 있는 수많은 경영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최고 경영자가 위기를 경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최전선에 나서서 위기를 극복한 아주 흔치 않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후다닥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황의 소상공인 또 중소기업인이 귀감으로 삼을 수 있는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경영 철학은 요약한다면 다시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적어 놓으셨다가 기억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또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첫째,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불황은 기회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겁니다. 불황은 개선 또 발전을 이룰 수 있는 호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라는 겁니다. 내부 문제의 심각성과 위기감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시기는 없다. 이보다 더 좋은 시기는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에 일정한 수준의 경기기가 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 관점 가지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불경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문제를 직면하라입니다. 경기 불황, 경제 불황, 불경기가 오게 되면 모두가 힘들게 됩니다. 아마 경영자뿐만 아니라 직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이 힘들어지죠. 이때 조건을 해고하지 않고 300억엔이라는 손실을 감수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문제의 병폐, 우리가 개선해야 될 중요한 내용을 직면했다라는 건데요. 크건 작건 기업을 이끄시는 분이라면은 이러한 관점을 갖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세 번째도 아주 중요합니다.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지 않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불황을 환경 탓이나 남 탓으로 돌리면 발전이 없게 된답니다. 아타미 회담에서 고노스케가 실적 악화의 책임을 타인에게 혹은 환경에게 또 세계 무역에게 떠넘기지 않고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서 영업본부장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은 아주 귀감이 될 만한 흥미 있고 또 영향력이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경영 위기에 책임은 나에게 있다.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관점 가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장이 직접 나서면 직원들은 저절로 따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원점에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초심을 잃지 마라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도대체 이 일을 왜 시작했는가? 내가 준비해서 시작한 이 일은 고객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사업의 본질은 무엇인가? 태초에 생각했었던 사업의 핵심 가치, 핵심 내용을 잊지 말기를 권해드립니다. 5번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4가지도 다 중요했습니다만 이 5번째 내용이 진짜 대박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일상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호황기 때는요, 고객의 불만이 있어도 크게 불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경기 때는요, 품질이나 가격이나 서비스나 온 사방의 것들이 사소한 불만에도 수면 위로 다 떠올라서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불경기 불황이 닥쳤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고요. 평소에 문제가 없을 때 평소부터 기본기에 충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불황기에 기본이 잘 갖추어진 기업이라면 불황기를 더 간명하게 손쉽게 오히려 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불황은 기회입니다.
문제를 직면하시고요. 책임자, 내가 직접 책임을 지는 게 좋고요. 초심을 잃지 말고요. 일상에서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일본의 불경기를 아주 멋지게 극복한 마쓰시다 고노스케, 일본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마쓰시다 고노스케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중간계TV의 신병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